차를 생산하고 유통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차중앙협의회에서 중국 절강대학교에서 유학하신 김은혜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 차음료 시장 현황과 한국차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하신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럼 현재 중국에서 소비의 응답 주요 원인으로는 네 가지가 퍼센테이지가 높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휴식 긴장 완화로 27.6%가 차를 응답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 그 다음으로 높은데 바로 19.5%를 차지하거든요.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저희 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저희 차 선남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김치 먹어왔잖아요. 근데 커서도 습관적으로 김치를 먹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바로 김치를 우리나라가 습관적으로 먹듯이 차를 그렇게 응대해 왔기 때문에 사실 중국 사람들한테 차를 마시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차를 마셔야 되겠다. 무슨 의식감이 있어서 차를 마셔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물처럼 나는 차를 응용한다라는 이런 식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실 지금 어디 가정에 가고 어디 방문을 하더라도 차로 접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왔을 때 너무 기분 좋았던 건 차로 접대를 너무 좋았고요. 그 두 번째는 개환해 주는 거 좋았고요. 사실 개환해서 이렇게 접대를 받기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려운데 네, 개환해서 접대를 받아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중국 학생들은 그냥 편안하게 먹은 잔에다가 찬물 몇 잔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그렇게 마시거든요. 근데 한복을 입고서 뭐 가완에다가 꼭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냥 생활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가 사실 중국에는 되게 많아요. 물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습관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여기 응답 설문지에서 조사 결과에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학교에 급식에 보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카페인에 민감해서 어린애들은 차를 마시지 못해요라고 보편적으로 인식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는 차를 주실 때에는 희석을 하셔서 차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첫 잔은 버리고 두세 번째 전부터 차를 응용을 하게 하거나 하시는 방법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페인이 절대적으로 학생들한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의짓기보다는 어떤 수치까지는 카페인을 응용해도 된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도 전라도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정해주고 또 하나는 차를 마셨을 때 어떻게 몸에 더 좋다라고 하는 보건적 기능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수반이 된다면요. 이런 부분들도 급식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차 생활을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차의 유통구조를 보면요. 중국차는 사실 유통구조가 크게 우리나라랑 다를 것이 없지만 요새 많이 뜨고 있는 부분들이 온라인 부분이에요. 온라인에서 차를 구매한다라고 하시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기호식품인데 어떻게 차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그 차의 품질 어떨 줄 알고 마셔보지도 않고 어떻게 구매하지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브랜드화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오설록에서 나온 차, 태평양 뭐 아모레80팩에서 만든 차라던가 아니면 뭐 네슬리에서 만든 차 이런 큰 브랜드에서 만든 차들은 믿고 구매하시잖아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성패 품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지금 현재 56% 정도 차지할 만큼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으로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시장에서도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기존에 온라인으로 착용 힘들어라고 했던 이런 시각들이 변화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온라인에서 사실 접근성을 용이하고 직관적으로 상품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장점에서 요새는 탈피해서 젊은 층들은 전자상거래 구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구매가 늘어나는 건 아까 브랜드가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차 전문의 차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데이기라고 하는 데이차 혹시 들어보셨죠? 네, 고객차에서는 빠질 수 없는 브랜드 큰 브랜드 업체예요. 우리나라에도 데이코리아라고 해서
현재 한국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문과 인사동 쪽에 커피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페식으로 해서 직접 손님들이 가서 커피숍에서 내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차를 이렇게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은 사실 중국보다 한국에 더 먼저 도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들이 생활화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더 먼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북이라는 곳이에요. 천북은 천인이라고 해서 원래 대만에서 먼저 창립됐던 기업인데 중국 국내에 들어와서는 천북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현재는 지금 천북이 전국에 245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은요, 공항이에요. 중국 공항 어딜 가든 천북은 다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북은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생산, 가공, 판매, 연구, 문화, 여행이 일체화된 기업이에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게 혹시 그거 들으셨을까요? 가을인데 무아차회라고. 네, 무아차회를 창시하신 분이 이거를 천북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장주에 과학기술대학원이라고 하는 대학교랑 조인을 하셔서 거기 안에 사박물관도 만들고 거기에 복권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 복권에서 찻잎을 수매하셔서 직접 가공이랑 그다음에 판매는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주 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셔서 거기에 학과도 만들어갔고 거기에 학과에서 배양된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천북의 매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직업까지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문화는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행까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 내 제품 구매해, 그럼 너가 원하는 내가 너 여행까지 시켜줄게 해서 프로그램까지 짜고요. 6차 산업의 모든 것을 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북입니다. 네, 천북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 줄고 온라인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북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매출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차 시장 규모는요.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47조 원. 47조 원이라는 중국에서는 사실은 농업에 있어서도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더욱이 중국에서는 차가 점점 부가가치화된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을 키워가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귀주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옆에 있는 귀주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시진핑 주석이 여기를 앞으로 차산지로 만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차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차산지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명령을 해서 만들어 놓은 대량된 품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안길백차라고 하는 품종들을 거기다 많이 재배를 해놨어요. 물론 식재를 해놓은 것들이 안기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품종들이랑의 차이성이 있지만요. 그래도 거기서 나온 품종들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녹차가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녹차가을의 생산 라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에요. 혹시 녹차가을 일본으로 차가 건너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곳이 어딘지 아신가요? 중국 자강성의 경산이라는 곳에서 일본 차가 유래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경산이 그래서 말차의 시원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경산이 당연히 녹차가루, 말차의 도시라고 지정이 돼야 되지만 현재는 귀주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말차 도시라고 중국의 녹차가루라고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오히려 귀주성으로 지정된 만큼 현재 지금 세계에서 중국에서 유통되는 녹차가루 대부분이 귀주성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귀주성은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명령한 곳이기 때문에요.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녹차가루에 대해서 미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녹차가루는 마시는 차가 아니라 먹는 차의 개념이잖아요. 찻잎을 그대로 따서 먹는 차랑 같은 개념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 농약을 했다 그러면 내가 농약을 먹을 수 있어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았는데요. 귀주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전체를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춰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귀주에서 현재 생산되는 녹차 가루들은요 품질뿐만 높은 게 아니라요 안전성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11월 11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중국에서 되게 중요한 날인데 광본제라고 해서 쇼핑의 날이에요. 이날 하루는 타오바오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뭐 싸게는 80%까지 80%까지 세일을 하기 때문에 이날은 거기 타오바오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날입니다. 이 하루 매출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기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11월 11일 하루 매출액만 233억을 했어요. 233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액에 있어서는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이렇게 233억이라는 거를 하루 만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그날 대대적인 세일을 많이 했었겠지만 대액이 그만큼의 차의 품종들을 늘렸어요. 뭐냐면 그 전에 대입차 하시면은 대액에서 나오는 병차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형태만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 지금 대입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대입차의 종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티백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현재는 티백으로도 3년차, 5년차, 7년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티백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보이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녹차라든가 홍차라든가 이런 식의 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젊은 소비자층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히 직장인들도 쉽게 마실 수 있게끔의 포장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그래서 현재는 대입이 기존에는 차를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의 구매하는 제품이 됐다면 요새는 젊은 층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큰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비라는 차가 11월 11일 하루의 매출이 233억이었고요. 중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중차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중차 역시 34억 원의 매출을 11월 11일 하루 만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찰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소하신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찰이라고 하는 것도 탑10 중에서 3위에 들어갈 만큼 32억 원을 매출을 했었거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티마스터들이 직접 선정한 차들로 구성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티마스터들이 사실 구성된 제품들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믿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쪽에서 먹혔던 전략은요. 젊은 층들에도 공략이에요. 젊은 층들은 사실은 제일 먼저 시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역시 시각화로 디자인을 되게 세련된 디자인들로 포장지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마스터들이 선정한 그리고 자기네들의 일정 기준에 있어서 선정한 차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전략이 통했던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2억 정도 했었고요. 제가 오늘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부분은요. 중국 신식차 음료 시장이에요. 중국 신식차 음료 사실 되게 생소하시죠? 신식차 음료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찻잎, 우유, 과일 등의 천연적이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를 블렌딩하여 만든 중국식 차 음료를 신식차 음료라고 합니다. 신식차 음료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젠 중국에서도 신식차 음료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면서 개념까지 정립됐습니다. 왜 이만큼 이게 시장이 중요하냐면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공차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앨런이나 공차, 밀크티 이런 것들이 다 신식차 음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식차 음료 아마 공차나 이런 밀크티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밀크하고 차하고만 접목된 거를 신식차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우유나 과일이나 그다음에 치즈, 그다음에 탄산이랑 같이 블렌딩된 것도 다 신식차 음료에 포함이 됩니다. 신식차 음료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지금 젊은 소비자층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하나의 음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면요. 색깔 보시면 다양하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겉으로만 보기에는 과일차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밀크티일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다 차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차의 함유량이 비록 적을지라도 차 소비량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중국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보면요. 신식차 음료가 지금 점점 올라가서요. 현재는 19조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아까 중국의 전체 시장이 몇 조라고 했죠? 42조, 4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신식차 음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에요. 그만큼 신식차 음료는 사실은 점점 비중이 커가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커갈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자주 마시고 특히 뭐 중국 가시면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매장에서 밀크티를 파는 곳들이 엄청 많아요. 기존에 그렇게 조그만 매장에서 팔았다면은 지금 현재는 커피숍처럼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식차 음료가 중국 전체 산업의 36%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중국 전체의 28%의 인구가 소비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즉석 제조 음료가 뭐냐면요.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제조 음료인데 그 제조 음료의
그건 아니고. 커피를 넘어설 만큼 54%가 현재는 신식차 음료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그러면 신식차 음료, 기존의 차 음료는 배달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테이크아웃 절대 안 돼요, 차 음료는. 왜냐면 차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산화가 되면 색깔이 변해서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는 품질이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엔 테이크아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신식차 음료라고 하는 이 음료 시장이요, 여러 가지 개념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배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까 보셨다시피 차 안에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우유 같은 게 첨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달해서 받았을 때에도 사실은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품질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배달업계에 있어서 신식차 음료 배달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배달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을 해요. 너가 밥을 시키면은 조금만 돈 더 보태면 신식차 음료를 더 마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일단 유도 구매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만족도가 있다 그러면은 지속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지금 배달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배달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이유는 하나는요. 바로 차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환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차는 아마 우리는 한복을 입고 다관에다 차로 우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적인 이미지들을 사실 젊은 층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탈환한 게 바로 신식차 음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차 이 신식차 음료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차 소비하는 소비자층들의 연령이 10대에서 30대가 약 98%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차를 마셨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중국에서도 차를 안 마시냐? 그렇진 않아요. 기성세대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마셨던 머그컵에다가 차를 마시거나 그냥 전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차들을 음용하고 있다면 신식차 음료를 통해서 현재는 10대에서 30대들이 약 98%가 음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대에서 20대들은 당연히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구매를 할 거고요. 30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으로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식차 음료 시장이 차 산업에서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인 저희가 다녔던 절강대학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요. 과일이랑 차랑 어떻게 매칭을 했을 때 더 좋은 건강적으로 보건적으로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신식차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차 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기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소비 인구가 양성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 신식차 음료예요. 특히 신식차 음료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소비자층들이 10대에서 30대라고 했잖아요. 요새 30대들은 아마 90년대 이후 태생의 소비자층들일 거예요. 90년대 태생 혹시 여기 계시나요? 안 계세요. 왜냐면 90년대 태생들은 중국에서도 지오링호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중국에서는 보통 한자녀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충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배탈 수 있게끔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만족시키기에는 사실 중국에서 시장이 엄청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90년대 태생의 그 소비자층들이. 그래서 90년대 태생의 소비자층들을 만족시켰다는 거에서 사실은 중국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신식차 음료예요. 그럼 어떻게 신식차 음료가 발전했냐면요. 신식차 음료가 지금 아까 19조의 산업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인구들이요. 매주 1회 이상 소비하는 인구가 중국의 그러니까 3억 정도 돼요. 아까 전체의 아까 98% 중에서 차지하는 86%가 매주 1회 정도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라는 게 뭐냐면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를 내가 가는 것처럼 그 브랜드에 대한 구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도도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식차 음료 가격대.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사실은 내대에서 파는 이런 테이크아웃의 이런 밀크티 같은 경우는 한 잔에 한국 돈으로 1,745원 아니면은 싸게는 800원, 500원에 판매가 됐어요. 하지만 요새 우리나라 커피 한 잔 얼마인지 아실까요? 스타벅스에서
5,000원. 네. 아메리카노가 4,100원에 제일 짠 컵이 4,1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중국의 이 신식 차음료라고 하는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채택되는 게요. 6,100원까지도 채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격대 라인은요. 2,793원에서 4,354원이에요. 사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한 잔이랑 같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격 라인이 오히려 저가인 1,745원보다 중저가인 이 라인에서 더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대, 20대들이 많이 소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0대, 20대들은 그러면 소비 패턴이 싸다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품질, 가격이 좋아도 그만큼 품질이나 브랜드가 좋다 그러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 4,300원이라고 하는 게 밥값과 똑같거든요. 한 끼 먹는 밥값과 똑같은데도 밥 한 끼 먹는 거에 동등한 가격으로 신식 차음료를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